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통화를 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은요? 자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 되새김질하게 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분명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식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답이 짧아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한데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하게 여겨온 그 첫마디가 실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도 자식과 편하게 통화하고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였을까요? 자식들이 우연히 더 효자, 효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의 순서를 알고 계신 겁니다. 단 한마디, 그 첫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품격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말이 관계를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다음 통화에서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전환입니다. 이 한마디를 알고 나면 자식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자식이 먼저 전화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 성장하는 시니어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일은 잘 되고 있어? 애들은 잘 크고 있어? 학원은 잘 다니고? 남편은 잘해줘? 돈 관리는 잘하고 있어?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응, 괜찮아. 그냥 그래. 알았어, 엄마. 점점 대답이 짧아지고 통화 시간도 줄어듭니다. 만나자는 말에도 요즘 바빠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하는 건데 자식은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마음먹지만 막상 목소리를 들으면 또 똑같은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요즘은 좀 어때? 힘든 일 없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걱정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물어본 건데 자식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순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먼저 물어보지만 정작 자식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걱정을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부모의 그 걱정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일, 육아,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까지 감당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힘들지? 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상황을 먼저 묻지만 자식은 부모의 안부를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부모의 안부를 먼저 듣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입니다. 자식의 안부를 묻기 전에 자신의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매일 산책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이 평안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아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해왔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먼저 쏟아내면서 자식이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을 향한 배려이자 자식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비로소 부모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러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평안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자식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6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며느리와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한 달에 한 번쯤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김영숙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응,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요즘 일 많이 힘들지?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며느리는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하지 않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응, 알았어. 큰애는 학원 잘 다니고 있어? 공부는 잘 따라가고? 그래,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통화는 5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김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했습니다. 왜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빨리 끊으려고 할까요?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아들은 왜 짜증을 내는 것 같을까요? 한 달 뒤 김영숙 씨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다음에 전화할 때는 아들 걱정부터 하지 말고 영숙 씨 이야기부터 해보세요. 김영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내 이야기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숙 씨가 요즘 뭐 하면서 지내는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요. 아들이 엄마가 잘 지낸다는 걸 알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김영숙 씨는 반신반의하며
다음 통화 때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응, 엄마. 엄마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있어. 처음에는 붙잡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 제법 글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재미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서예를? 응,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좋고, 배우고 나면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그렇게 지내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네. 그날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손주들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엄마의 걱정이 아니라 엄마가 행복하게 지낸다는 확인이었다는 것을요. 박종호 씨는 71살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볼 수 있습니다. 박종호 씨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때마다 답답함이 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종호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나야. 응, 아빠. 박종호 씨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힘든 기색을 느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 싸우는 일 없고? 응, 괜찮아. 시댁 식구들은 너한테 잘해줘? 힘든 거 없어? 그냥 그래. 돈은 충분해? 모자라는 거 있으면 말해. 아빠,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늘 바쁘다며 먼저 끊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화 때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딸은 점점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종호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딸과 자주 통화한다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종호 씨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딸한테 뭐라고 해? 나는 전화하면 딸이 금방 끊으려고 하던데.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딸 걱정을 먼저 안 해. 내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부터 말하지. 박종호 씨는 이상했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왜 하나? 딸이 그게 궁금하겠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빠가 잘 지낸다는 거야. 딸은 아빠가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박종호 씨는 다음 통화 때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딸아, 나야. 응, 아빠. 아빠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랑 모여서 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딸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진짜? 아빠가 배드민턴을? 응, 처음에는 숨차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제법 랠리도 주고받아. 그러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아, 그럼 다행이다. 아빠가 그렇게 지내시니까 나도 걱정 덜 되네. 그날 딸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있었던 일, 남편과 주말에 다녀온 곳,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까지. 박종호 씨가 묻지 않았는데도 딸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통화는 20분 넘게 이어졌고 끊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전화할게. 아빠 이야기 듣는 게 좋아. 박종호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듣고 싶었던 것은 아빠의 걱정이 아니라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도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이렇게 되면 자식은 다시 부담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확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했어도 결국 자식 걱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나는 잘 지내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어서 자신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아, 결국 나를 걱정하려고 전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 이야기를 안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이야기로 대화를 채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외롭고 힘든데 괜찮은 척 말한다면 자식은 그것을 느낍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에서 힘이 없다면 자식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나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챙기며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왜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걸까요? 이 말 속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하는 것,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너 힘들지? 라고 물으면 자식은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힘든 걸 엄마가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신경도 못 써드리고 있네. 하지만 부모가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면 자식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자식도 편하게 부모와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 씨의 아들이 통화 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박종호 씨의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내 걱정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내 일에 집중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 담긴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믿음이자 자식을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도 어른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부담스러운 걱정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편안한 대화를 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전화할 때 어떤 말부터 하시나요? 자식의 안부를 먼저 묻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편이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 통화 때 시도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자식의 안부를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엄마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아빠는 요즘 이런 걸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하면서 본 풍경,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런 사소한 일상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먼저 해왔는데 갑자기 내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어색해도 그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걱정이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다음 통화 때 다시 시도해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평안하게 지내며 자식이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구독해 두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